여러분, 오늘 받으신 카카오톡 중에 뉴스 링크나 캡처 이미지가 있었나요? 충격, 대통령 비리 발각, 속보 기업 파산 위기, 전문가 경고 내년 경제 대폭락 온다. 이런 제목들 익숙하시죠? 그런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셨나요? 대부분은 그냥 믿었거나 아니면 그냥 넘겼을 겁니다. 문제는 둘 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믿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든 뉴스를 의심하면 진짜 중요한 정보도 놓치게 됩니다. 김진 앵커는 말합니다. 뉴스를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뉴스를 제대로 읽는 능력이다. 그것이 미디어 리터러시다. 오늘은 팩트와 의견을 구분하고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실전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가짜 뉴스가 왜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가? MIT 미디어랩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6배 더 빠르게 퍼집니다. 왜일까요? 가짜 뉴스는 대부분 분노, 두려움, 놀라움 같은 강한 감정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자극받은 콘텐츠를 더 빨리 더 많이 공유합니다. 이걸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해.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인데 이 반응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원동력입니다. 김진 앵커는 말합니다. 뉴스를 읽을 때 감정이 크게 올라오면 그 뉴스를 한 번 더 의심해보라. 자극적인 감정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 결과 나와 생각이 비슷한 정보만 계속 보게 되고 점점 자신의 관점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걸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속지 않는 3가지 실전 기술입니다. 첫 번째, 팩트와 의견을 구분하라. 뉴스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팩트와 의견을 구분하는 겁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2% 올랐다.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사실입니다.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물가가 폭등했다. 같은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자 주장입니다. 문제는 많은 뉴스가 이 둘을 뒤섞어 쓴다는 겁니다. 김진 앵커는 말합니다. 기자는 팩트를 전달해야 하지만 모든 기자는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 관점이 기사에 섞여 들어온다. 뉴스를 읽을 때 이렇게 구분하세요. 이 문장은 사실인가, 주장인가? 수치, 날짜, 이름, 장소가 들어간 문장은 팩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할 것이다, 때문이다, 는 잘못됐다는 의견이거나 해석입니다. 이 구분 하나가 뉴스를 훨씬 냉정하게 읽게 해줍니다. 두 번째, 출처와 맥락을 확인하라. 가짜 뉴스나 오해를 부르는 뉴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맥락을 잘라내서 전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땡땡 전문가가 말합니다. 내년 집값 50% 폭락한다. 이 뉴스를 보면 이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누가 말했는가? 이 땡땡 전문가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어느 기관 소속인지,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 둘째, 어디서 보도했는가? 공신력 있는 매체인지, 들어본 적 없는 매체인지. 셋째, 같은 내용을 다른 매체도 보도했는가? 한 곳에서만 나온 뉴스는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넷째, 전체 맥락이 있는가? 50% 폭락이라고 했는데 기사 전체를 읽어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 앵커는 말합니다. 제목만 보고 공유하는 것은 내가 직접 가짜 뉴스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감정이 올라오면 멈춰라. 뉴스를 읽다가 강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말도 안 돼. 이 사람 정말 나쁘다. 당장 주변에 알려야 해. 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네 번째 주제에서 배운 확증 편향처럼 강한 감정은 판단력을 흐리고 사실 확인 없이 공유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딱 3가지만 하세요. 1. 멈추고 바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2. 확인하고 출처와 다른 매체를 봅니다. 3. 그 다음에 판단합니다. 김진 앵커는 말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더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더 잘 보는 것이다. 느리게 읽는 사람이 결국 더 정확하게 세상을 이해합니다. 단체 카카오톡방에 뉴스 링크가 왔습니다. 긴급 땡땡은행 파산 위기, 지금 당장 예금 인출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없는 사람은 제목만 보고 놀랍니다.
바로 가족 단체방에 공유합니다. 이거 진짜야? 우리 예금 괜찮아? 그 가족도 다른 곳에 공유합니다. 뉴스가 순식간에 퍼집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은 일단 멈춥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기사 출처를 확인합니다. 들어본 적 없는 작은 사이트입니다. 같은 내용을 주요 언론사에서 검색합니다.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식 사이트를 확인합니다. 아무런 공지가 없습니다. 결론 가짜 뉴스입니다.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금융시장의 패닉을 막기도 하고 내 가족이 불필요한 공포에 떨지 않게 지켜주기도 합니다. 제목 하나에 속지 않는 습관. 그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오늘 배운 뉴스에 속지 않는 기술 3줄로 정리합니다. 하나, 팩트와 의견을 구분하라. 이 문장은 사실인가 주장인가? 둘, 출처와 맥락을 확인하라. 제목만 보고 공유하면 가짜 뉴스의 공범이 된다. 셋, 감정이 올라오면 멈춰라. 멈추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더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더 잘 보는 것이다. 오늘부터 뉴스를 공유하기 전에 딱 이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나는 이 뉴스의 출처를 확인했는가?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가짜 뉴스로부터 지켜주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8번째 주제, 대화에서 지식을 자연스럽게 꺼내는 기술. 아는 척 말고 품격 있게 말하는 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이 가짜 뉴스에 속았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